처음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 받아 생활비 내고 아이 키우고 미래 걱정하던 평범한 엄마였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공개한 자산 규모는 무려 40억 원. 더 충격적인 건 두 아이 계좌에 넣어줬던 200만 원짜리 주식이 각각 1억 7천만 원이 됐다는 점입니다. 수익률로 계산하면 무려 8,224%.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부동산이 아니라 오직 주식 투자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온라인에서는 도대체 무슨 종목을 샀길래 저런 수익률이 가능하냐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투자 시장 분위기를 보면 다시 한번 장기 투자와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AI와 미국 기술주 열풍이 이어지면서 결국 오래 버틴 사람이 돈 번다는 말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투자에 성공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은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2013년 처음 1,0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초기엔 손실이 대부분이었고 순자산 3억 원까지는 투자보다 월급으로 모은 돈이 더 많았다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습관처럼 주식 계좌로 돈을 옮겼고 투자 방향을 바꾸면서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장이 주목한 부분은 왜 부동산 대신 주식이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보통 내 집 마련이 자산 형성의 기본 공식처럼 여겨지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과거 부동산 투자 실패로 1억 원대 빚까지 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이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집값이 올라도 대출 이자와 원금 부담 때문에 결국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구조라면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 주식은 필요할 때 일부만 팔 수 있고 현금화가 빠르다는 점에서 훨씬 유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반응한 건 바로 복리라는 단어였습니다. 실제로 인터뷰 내용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복리의 힘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느리게 늘어나던 자산이 어느 순간부터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다른 파이어족 사례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 주인공은 월급 100만 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현재 자산이 38억 원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파이어 이후에도 배당주 대신 성장주 투자를 계속 유지했다고 말해 시장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보통 은퇴 이후에는 안정적인 배당주 위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성장주를 통해 자산 증가 속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에서도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부를 만든 사람들은 결국 AI와 기술, 성장주를 오래 들고 있었던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종목 역시 중간에 수십 퍼센트 폭락 구간이 반복됐지만 끝까지 버틴 투자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최근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결국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건 종목 선정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터뷰가 더 화제가 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선택권이 없었던 삶을 살았고 아이만큼은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처럼 집값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도 언제까지 월급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냐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는 예전처럼 무조건 집부터 사야 한다는 공식보다 미국 주식이나 AI 관련 ETF에 장기 투자하려는 흐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 규모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엔비디아와 테슬라, 애플 같은 초대형 기술주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과거에는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이 불어났다면 앞으로는 기술 혁신과 AI, 산업 변화 속에서 글로벌 성장주가 새로운 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사례처럼 장기간 시장을 견디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단기 매매에 지친 투자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나친 성장주 쏠림 현상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AI 기대감이 과열되면서 일부 종목은 실적 대비 지나치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는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하루 만에 수조 원이 증발하는 급락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국내 투자자들 역시 큰 변동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도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긴 시간 시장을 버틴 투자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인터뷰가 던지는 메시지는 더욱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묻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AI 시대에서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수천 % 성장할 다음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 세상을 바꿀 산업은 어디일까?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투자 흐름과 시장 이슈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